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승 미슐랭입니다. 이번 영상은 강사 X 슐랭 4화인데요. 제가 이번에 모신 선생님은 대성마이맥 수학 정상모 선생님입니다. 이제 구원 특강이라든지 리본 집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로 압축적으로 여러분이 단기간에 좀 성적이나 어떤 개념 학습을 끝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이런 커리 구성도 가지고 계셔서 이 하반기에 여러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제 정상모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의 수학 강사 정상모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정상모 선생님과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늘 제가 하는 질문들은 이제 이미 상위권 이상들은 뭐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이 없을 거예요. 이미 지금 시기면 엔제 풀고 실무 풀고 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중위권 이하 학생들은 여전히 수학 공부에 대한 어떤 내가 지금 올바르게 하고 있는 데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문점을 총망라해서 오늘 정상모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개념과 기출학습에서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개념학습을 제대로 했다. 그 기준을 제가 질문을 할 거예요. 학생들이 내가 개념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는지 모르니까 계속 개념을 회독하고 그리고 막 써보고 이런 작업들을 1년 내내 승인까지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개념학습을 완료했다라는 그 기준을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개념 강박을 좀 버리고요. 개념을 완벽하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강박을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제 약간 절대명령처럼 너가 문제가 있는 건 개념이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것이다. 개념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더 절대명령처럼 되고 있는데 그런 강박을 조금만 버리시고요. 그럼 이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개념을 완벽하게 아는 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한 건가를 확인하는 절차는 모든 교과서에도 있고요. 모든 수학 잘하는 사람들, 수학을 올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기준인데요. 그 개념에 알맞는 적합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풀어서 그 문제가 맞았다면 그럼 개념 학습을 내가 좀 덜 했나라고 생각했어도 그럼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된 거고요. 내가 개념 공부를 정말로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했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개념 문제를 풀어봤을 때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 그럼 개념 공부가 잘못됐거나 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반드시 문제를 풀고 그 문제가 맞음과 틀림을 통해서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이제 추가로 궁금한 게 그렇게 해서 개념 교재에 있는 문제는 풀었어요. 네. 근데 낯선 다른 문제집을 갖다 풀었더니 또 안 풀려요. 그러면 또 개념이 제대로 안 된 건가 해서 돌아온단 말이죠. 이런 거는 그럼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는 이걸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교과서가 그렇거든요. 개념이 있고 그 밑에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예제 유제가 있거든요. 그건 잘 풀립니다. 그럼 이제 개념은 됐다. 근데 교과서 뒤에 뭐가 있냐면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연습 문제를 풀면 또 어려워서 못 풀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생각이 내가 개념을 또 잘못 공부한 건가? 그럼 개념을 다시 보고 그 밑에 예제 유제를 풀면 또 풀리고 다시 또 연습 문제를 풀거나 다른 엔제를 풀거나 실무를 풀면 또 그것도 또 안 풀리고 그럼 내가 또 개념이 잘못됐는가?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난이도가 있고 응용된 문항들은 그게 어떤 개념을 묻는지를 숨겨놔요. 그러니까 겉포장지가 있어서 도대체 이 내용물이 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해석을 못하는 거지 개념 학습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는 그 개념과 관련된 그 예제 유제가 풀리면 개념은 이미 된 겁니다. 근데 그 포장지에 이제 적응이 안 돼서 그 문제가 못하는 것은 좀 다른 영역인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출도 풀어야 되고 엔제도 풀어야 되고 실무도 풀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그렇게 낯선 문제가 안 풀리는 거는 문제풀이 영역이다. 기출이나 엔제나 실무로 극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 요즘은 개념도 기초 개념이랑 실전 개념으로 나눠서 배우잖아요. 이제 선생님 강의로는 기초 개념이면 첫 수학일 거고 실전 개념은 리본인데 이 두 강좌를 들을 때 어떤 차이점을 두고 좀 실전 개념과 기초 개념을 각각 학습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피곤할 거예요. 이제 기초 개념도 해야 되고 결국 또 실전 개념도 같이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 같은 경우는 용어의 뜻, 정의, 공식 자체의 암기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개념이 A n제곱근. 근데 학생들은 n제곱까지는 아는데 n제곱근이 뭐였지? A는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개념에서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되는 거는 일단 강의로서는 완강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서 최대한 그 개념들을 많이 접해보고 나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이게 목표라고 한다면 실전 개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강사가 제 인사이트를 가지고 재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 재해석을 했다는 것은 그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그 도와주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연습 문제 같은 거는 개념들이 융합돼 있고 그 개념이 뭔지를 안 가르쳐 주기 위해서 포장을 막 해놓거든요. 그것들을 접근하고 벗겨내는 게 학생들은 되게 힘듭니다. 그것들을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실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강사의 재해석된 그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항상 문제풀이에 집중을 하셔서 이 문제가 잘 풀리는지를 확인하면서 계속 그 개념들을 되뇌이면서 자기 것들을 만들려는 그러한 능력치가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많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이 실전 개념 강의를 듣는데 뭐 문제를 맞은 거는 막 건너뛰고 듣고 맞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전 개념은 문제풀이까지 전부 다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사가 어떻게 그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어 있고 또 어떻게 그 문제가 포장되는지를 또 설명하면서 벗겨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전 개념은 문제풀이 강의까지 전부 다 들어야 한다는 점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선생님, 이제 세 번째 개념 질문인데 학생들이 이제 수원을 공부를 해서 완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수투를 공부하다 보면 수원을 까먹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개념을 까먹는 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매길 뭐 수원 수투 확통을, 수원 수투 미적을 계속 공부해야 되냐? 이걸 저한테 좀 질문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선생님? 일단은 뭐 이것도 두 가지를 좀 나눠보면 개념을 까먹었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는 정말 개념을 제대로 배웠는가. 정말 너무 겉핥기로 배워서 그냥 이제 웃고 그냥 끝나다가 그냥 완강은 했는데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당연히 수원하고 수투할 때 수투가 잘 안 될 겁니다. 수투하다가 또 뭐 수원인다 뭐 잘못됐나 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런 건 안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제대로 공부를 했다. 하지만 까먹었다.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컴퓨터입니까? 한번 배우는 게 다 기억합니까? 언젠간 까먹게 되거든요. 그때 어떤 강박을 좀 버리고 그래 내가 까먹었다. 하면 더 하면 되지 뭐. 그 다음 또 수투를 하다 보면 수원을 제대로 한 것 같았는데 수투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수원의 좀 다른 부분들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수원을 조금 더 공부해야겠다. 다시 돌아가서 수원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서 내가 뭐 잘못했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 싫고 난 또 후퇴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독하시고 다회독하시면 충분히 수원 수투 뭐 선택 과목까지 저는 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승님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 반복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반복이라는 게 뭐 1년 내내 뭐 회독수를 늘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까먹으면 다시 돌아가서 또 반복하고 또 뭐 그게 뭐 문제풀이 시즌이라도 해도 그냥 또 그때 뭐 까먹고 또 잊을 수 있죠. 그러면 또 가서 그냥 보고 이렇게 하면서 채워가는 거지 뭐 회독수를 1년 내내 해가지고 뭐 10회도 20회도 하고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거기서 하나 덧붙이면 더 잘게 좀 쪼갰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투를 모르겠다 보다는 수투의 미분을 모른다. 수투의 미분을 모른다기보다는 수투 미분에서의 접선 방정식을 모른다. 거기서 다시 한번 쪼개서 접선 방정식 중에서 공통 접선이 내가 좀 잘 안 된다. 그럼 회독은 공통 접선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발췌해서 해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네 번째 질문인데요. 요즘 학생들이 많이 이제 중위권 이학생들이 특히 많이 겪는 문제인데 기출을 킬러 30번들 있잖아요. 과거. 특히 네네. 이과 30번, 21번 요런 문제들. 뭐가 제일 어렵다고 보십니까? 저요? 저는 18년? 저는 18 수능에 그렇죠. 96점 받았는데 그거 틀렸어요, 제가. 18년 수능. 18 수능 30번. 그 진짜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어려운 킬러들을 좀 버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냥 킬러 30번들은 내가 못하겠다, 손을 못 대겠다. 그래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기출만을 반복하고 그리고 그냥 인문 엔제로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그럼 킬러를 버려도 되는지 킬러 기출들을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그 킬러 기출의 어려움을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버리면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버려져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출 문제는 테스트 용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학습을 하는 어떤 아이템이죠. 그러니까 기출을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기출 문제가 갖고 있는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소재, 이제 이런 것들을 학습의 소재거리로 삼아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맞춰도 되고
그 문제가 아주 어려서 끝까지 못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강사의 수업을 듣는다면, 만약 기출문제 해석 강의를 듣는다면 그 문제를 내가 못 푸니까 나는 못 듣겠다. 어차피 다 들어봐야 이해도 안 되는데 나는 이제 안 할랜다. 어차피 나 그 문제 못 풀지 않냐. 이게 아니라 그냥 학습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강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행동을 보이는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따라해보고 그것 끝까지 못 풀더라도 중간까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라도 그렇게 계속 학습한다면 그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공부할 거리가 생기고 그 부분의 실력이 향상되는 거거든요. 버리지 마시고 강사가 선택한 문제, 강사가 풀어준 기출문제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 안에서 배울 점들을 찾아나가고 부족한 것들을 또 채워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공부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그 뭐 18수능 30번이나 17수능 30번 같이 진짜 뭐 정답률 1% 안쪽에 그런 문제들을 당연히 너무 어려워 손도 못 대요. 그러면 그냥 안 풀고 강의 들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냥 바로 들어라. 풀긴 해봐야죠. 네, 그리고 자기의 처절함을 좀 느껴야죠. 내가 이 부분이 안 된다. 이 부분 나는 못하겠는데. 나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데. 이 강사는 왜 이렇게 해석을 했지? 왜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고 있지?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죠. 본인이 풀어나간다고 보다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고 또 이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 강사는 어떤 개념을 썼는지 그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실전 개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 행동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습득한다면 끝까지 다 못 풀어도 돼요. 안 풀려도 됩니다. 하지만 배워가는 것은 정말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제 이 개념 기출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기출을 푼다에서 넘어서 분석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지? 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잖아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기출 분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출 분석은 기출 해석이고요.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 그다음에 기출 문제가 잘 다루는 소재의 파악, 그다음에 그걸 가공하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데요.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역할을.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출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다음 기출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강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꼭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어떤 강사가 어떤 시선으로 그 기출문제를 접근하고 그 기출문제 다룬 소재를 파악하고 그다음 그 기출문제가 반복돼서 다르게 또 다시 기출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강사의 시선으로 정리를 해 드릴 테니 그것들을 학생들은 잘 보고 거기서 소재거리를 얻고 공부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정리하면 기출을 푸는 건 학생이고요. 기출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건 강사의 몫이니 그 강사를 좀 믿으시고 본인들이 듣는 믿는 강사를 좀 믿으시고 그 분석법과 해석법들을 본인 걸로 체화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은 기출 분석이라는 건 학생이 할 수 없다는 입장이시네요. 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약간 무시하는 건데요. 이거는 강사의 몫인 것 같습니다. 강사의 몫이다. 결국에는 기출 분석은 학생이 하기 좀 어려우니 기출을 스스로 풀어보는 것까지 해보고 그 다음에 분석은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게 기출 분석이다.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할 수도 있죠. 제가 뭐 학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잘못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것들이 이제 정말 전문가인 강사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도 경향성이 있고 최근에 기출문제가 많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변화의 접점들을 학생들이 다 잡아내기 힘들어요. 학생들은 어차피 고3 때 공부하고 뭐 1년 재수, 2년 재수 하는 정도로 끝났는데요. 저 같은 강사들은 10몇 년 동안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보다 더 높은 시각으로 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두 번째 문제 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네. 이제 문제풀이에 대해서 학생들이 저에게 많이 하는 질문들인데 첫 번째 질문은 이제 개념도 배웠고 실전 개념도 어떻게 익혔어요. 또 기출도 풀었어요. 근데 엔제나 실전 모의고사 가서 낯선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낯선 문제가 안 풀렸다. 그러면 만약에 그냥 낯선 문제인 줄 알았는데 잘 풀렸다라고 하면 뭐 본인 실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문제는 정형화된, 그러니까 정말 틀에 박힌 그런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낯선 문제여서 좀 힘들기도 하고 잘 안 풀리기도 한다면 긍정적으로 그냥 좋은데요, 공부거리를 찾았다, 학습 소재를 찾았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를 도전하고 한번 실전 개념 배운 걸로 한번 적용해 보고 또 안 되면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해설지를 보고 자기가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이제 회독을 거치면서 좀 나중에 또 다른 것들을 좀 갖추고 한번 더 풀어보고 라고 하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낯선 문제니까 난 못 풀어, 나는 뭐 응용력이 없어, 또는 개념이 부족해 라고 자식이 자신을 이렇게 비하하기보다는 그냥 좋은 또 소재거리가 생겼다, 나 열심히 해보겠다 라고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애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그럼 바로 강의를 봐도 되냐? 그 낯선 문제가 안 풀려요. 막 예를 들면 10문제를 풀었는데 그중에 7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또 강의 듣고 해설지 보는 게 이제 맞는 공부인가 애들이 의심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 문제집을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7문제 이상 뭐 우리가 수치로 정형화할 수는 없지만 10문제 중에 7문제 정도가 안 풀리는 거는 아직 본인의 실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문제집이고요. 그건 조금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드리면 10문제 중에 한 3문제 정도? 한 2문제 정도? 그 정도 안 풀리는 문제집이 지금 현재 그 학생한테는 가장 맞는 문제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판단법들을 좀 익혀서 10개 중에 7개는 내가 해결했고 한 3개 정도는 정 안 되면 해설지도 보고 강의도 보고 노력도 하면 좋겠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분명히 예전에 7문제 중에 7문제가 안 풀렸던 문제집도 어느 순간에는 뭐 5개만 틀릴 수 있고, 좀 더 지나고 나서는 그 문제집도 3개 정도밖에 안 틀리는 그런 문제로 바뀌어 있을 거고요. 그때 다시 도전해도 늦지 않다. 너무 본인들을 뭐 이렇게 괴롭히면서 공부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문제집 선택을 좀 다시 해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일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인데 그 엔젤을 꼭 풀어야 되나에 대해서 네네네.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내가 1등급 안 받겠다, 그냥 2, 3등급만 받겠다. 왜요? 뭐 최저.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개념 기출만 하면 안 되나?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념과 기출을 완벽하게 한다면 2, 3등급이 아닐 겁니다. 1등급도 나올 수 있고 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엔젤을 이제 푸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낯선 사항들이 자꾸 제시가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거리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화려하게 문제가 길어지고 융합되면서 바뀌면 그거에 대한 적응력이 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출로만 하게 되면, 기출은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이제 눈에 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응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뭐 약간 반암기식으로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출문제는 계속 풀리지만 결국 나중에 시험을 보면,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 평가 문제를 보면 새로운 평가 문제에서는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대비를 우리가 엔제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2, 3등급 목표여도 엔젤을 하는 게 맞는데 기출 같은 것까지 제대로 한 상태에서 하는 건 네, 제대로 하고 나서 이제 엔제는 반드시 또 필수로 또 거쳐야 되는 과정일 수 있죠. 세 번째로 이제 모르는 문제 있잖아요. 네네네. 그 모르는 문제를 이제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지 질문을 많이 해요. 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문제를 못 푸는데 어떤 강사들은 뭐 풀릴 때까지 계속 고민해야 된다. 하루 종일이라도. 이런 강사들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아니다, 몇 분 뭐 보고 안 되면 해설 강의를 보든 해설지를 보든 봐라, 이런 게 있을 텐데, 선생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안 풀리는 문제를 얼마나 고민하고 고민해서 안 되면 해설 강의든 해설지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 순간들은 고1 때, 뭐 고2 때 또는 중학교 때. 우리 뭐 수학 조금 한다는 사람들은 중학교 1, 2학년 때 뭐 도형 문제 막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거 뭐 일주일 동안 밤새도 고민하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고3이라든가 재수나 연수생들은 가장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그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명확하게 제시하면 문제를 풀고 충분히 15분 고민해 보는 겁니다. 15분 후에 답을 보지 마시고 그냥 체크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서 하루 다음 날 다시 한번 15분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뭐 컨디션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 일단 한 번 못 풀어서 답을 봐버리면 그럼 본인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분 고민하시고 체크했다가 다음날 15분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총 30분이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주저없이 해설지 보시고,
해설지 보시고 해설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100% 복습의 영역이 되니까 뭐 일주일 후, 한 달 후, 몇 달 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들을 정말 외워서 풀 때까지라도 본인 것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네 번째 질문인데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15, 22, 30번은 매번 못 푸는 거예요. 못 네네. 풀다 보니까 이제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할 때도 이 세 개는 그냥 버리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버리고 우선 풀어도 되는지, 이게 첫 번째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버리고 풀었을 때 이제 해설 강의를 듣고 하잖아요. 그때 이 15, 22, 30까지 강의를 전부 다 들어야 되는지, 전 이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많습니다. 테스트 현장에서도 실무를 보면 15번, 20번, 30번을 안 풀고 시험 보는 친구들 많고요. 그 다음에 또 15번, 20번, 30번을 해설할 때 집에 가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불러보면 아니 어차피 난 틀리는 거고 어차피 해설 강의 들어도 못 알아들을 거고 다음에 시험 봐도 그건 틀릴 거니까, 심지어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대요. 어차피 너 깔짝깔짝 너 다른 거 하다가 다 틀리지 말고 깔끔하게 세 개 버리고 88점 받아와라. 그러면 1등급 나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5번, 22번, 30번 버리잖아요. 그럼 88점이 나올 것 같잖아요. 절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번 틀리면 13번도 틀리고요. 22번 버렸으면 21번도 버려지고요. 30번을 안 풀겠다고 하면 29번도 못 풉니다.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풀 때 다 풀고요. 못 풀고 나서 해설을 들을 때는 15, 22, 30번도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한 문제에 되게 여러 가지의 개념들이 막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번 한 문제는 이렇게 예를 들면 될까요? 11번, 12번 문항이 한 3개가 결합된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항을 포기해버리면 11번 그냥 3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15번을 못 풀더라도 그 해설을 잘 들어보면 분명히 다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는 순간들이 생기거든요. 거기까지라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본인이 이해할 때까지는 이해해 보시고 그 개념 4개 중에 3개를 이해했다면 어느 순간엔 또 그게 4개가 다 이해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30번을 못 푸는 순간이 어느 순간은 반드시 30번을 맞출 수 있는 순간이 바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막 세 문제 버리고 모의고사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는 하나를 제대로 풀자. 네,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풀리는 것도 강의도 다 들어보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물론 성적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네, 한데, 맞습니다. 선생님은 일주일에 모의고사를 수학은 몇 개를 푸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등급별로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모의고사를 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을 하는 선생님만의 좀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게 좀 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를 이제 푼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국가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갔을 때는 평가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연습은 안 하고 기술 연습도 안 하고 체력 훈련도 안 하고 뭐 일주일에 7번 평가전을 하면 녹초가 돼서 월드컵에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급대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뭐 1등급은 일주일에 3개 풀어라. 2등급은 일주일에 2개, 뭐 중하위권 친구들은 일주일에 하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실무를 하나 풀고 틀린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틀린 문항을 결국 계속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한 개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내가 12개를 틀렸다. 12개를 틀려서 복습할 게 너무 많다. 그 복습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의 시간을 잡아보라는 거죠, 본인이.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그 한 회의 모의고사 틀린 것만 검토하기에도 부족하다 라고 하면 일주일에 하나도 좋고 2주일에 하나도 좋다는 거죠. 근데 어느 뭐 아주 잘하는 친구다 라고 해서 한 개의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뭐 다 맞았다. 그리고 뭐 하나는 뭐 약간 대충 찍어서 맞춘 거지만 그래도 나는 그 정도만 복습하면 된다 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개가 아니라 7개가 아니라 10개도 가능한 거죠. 자기 시간만 된다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실무의 개수는 틀린 것들을 복습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얼마나 되는가를 결정해서 그만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모의고사 개수를 정하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일주일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 수학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의 자기 분석이 철저하게 돼야죠. 그래야 내가 몇 개를 풀 수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일주일에 2개 풀겠다, 3개 풀겠다라고 하면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일주일에 3개 풀면요. 그냥 점수만 확인합니다. 1회 풀고 80점, 2회 풀면 60점. 난 왜 이런가? 세 번째 풀었더니 85점. 역시 나는 좀 성장했다. 이런 거는 아무 의미 없는 실무의 풀이라는 거죠.